그러니까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차 좀 더 정확하게 그 공부자의 입을 빌려서 성공하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라고 뜻을 전하신 것이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니 이 시험만 이겨내면 성공한다라는 당근이었다. 개망신은 채찍이고 당연분만 합니다. 공부자의 입을 빌린 전우는 당근이었다. 신도께서는 그렇게 당근과 채찍으로 길을 인도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신도분의 뜻을 정확하게 인지한 이후에 실자는 핸드폰도 없앴고 시험의 뜻도 명심해서 다시 그와 유사한 수차례의 시험을 한 번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다. 뭐 계정 올라갈 때마다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둘째하고 딸애가 둘째였습니다. 자살한다고 했던 딸애가 고등학교 때 아들 둘이었는데 계제도 깊어지고 공부 강도가 더 심해져서 시험 강도도 더 심해져서 더 그런 건데 남자애들 둘은 중학교도 중퇴당하고 고등학교도 중퇴당했어요. 그래서 다 검정고시입니다. 어리고 초범이고 하니까 검사하고 직접 대면하고 아버지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면 훈방 조치야. 다른 애들은 다 훈방을 했어요. 저는 이제 딸 댁에서 결제 깨졌잖아요. 핸드폰도 다 없애버렸고 제 아들만 거기를 갔다 왔죠. 소년원에. 중학교 퇴학당하고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그랬어요. 둘 다 가지고 여러 차례. 딸내미도 한 번 더 있었고 못 가르쳤죠. 최고 중요한 시기에 공부한다고 아예 뭐 바해왕래를 안 하고 끊었으니까 공부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시험도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생각하시는 거로 뭐 요즘 자연인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험 그렇게 당해가면 저기 그런다고 저기 하는데 방치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 뭐 여러 가지입니다. 정상기가 희생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거지. 나 때문에 피해니까. 나를 데리고 시험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식이 내 분신이라. 사실 다 하나요. 가문 사람이 다 한 사람이나 같은 거라고요. 다 분신이에요. 남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 갖고 하는 거예요. 나 가지고 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 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성공한 공부자들 보면 우리 손주도 계속 공부하셨잖아. 양반들 옛날에 제 이름이 쭉 있죠? 자식 교육을 거의 못 시켰어요. 얘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것도 해봐야 알아, 그러니까. 옛날에 원효대사는 집에 불사질러 가지고 다 태워주기 기록에 있죠? 저도 처음 몰랐을 때, 왜 그랬지? 그냥 두고, 저거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이런 시험을 독하게 당하고, 중요한 고비마다 그걸 못 이겨내고 하니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은 성공자신 거야. 안 봐도 알아요. 그리고 그 가서 공부했으면 당연히 성공했지. 그럼 그런 일이 줄 아는데 성공을 할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거거든요. 겪어봐야 알아고. 사람들 이해 못하지. 살인마요? 전속살인, 특히 요즘 친족이니까 전속살인 아니에요? 엄청나 죄 높죠? 겉에 보이는 것만 갖고 몰라. 그런 겁니다. 덕육의 세 번째 관절이 바로 희생이다. 인내, 극기, 희생, 봉사, 보시, 헌신, 사랑. 7개 관절이 있어요. 덕육 관절은. 실제로 그 과정을 다 거쳐갑니다. 세 번째 관절이 희생이에요. 누구 희생해? 나 희생해야지. 남을 어떻게 희생해? 말도 안 되지. 남 이상하는 거는. 그건 법칙이 안 맞아. 나를 위해서 남 이상하는 건 그건 희생이 아니지. 희생이 아니지, 그거는. 내가 누구를 희생시키는 그 말이 아니지. 그거 안 되지, 그거는. 자기 자식 갖고 해요. 자식벌이라는 시험이 마지막 시험, 이 쌍전의 법칙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를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야. 아들 한 번도 안 끝나고. 난 저는 몇 번 했어요. 그 뒤로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공부하는 의지. 공부가 그냥 나 혼자만의 공부가 아니라 그래. 사람들은 뭘 모르는데 시선된다고 어쩌고 그러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는 가르침이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침이고 가장 큰 거,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래. 그게 대효라니까. 대효. 신선지경이 정삼계이기 때문에 관절을 뚫지 못하고서는 공부에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공하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에요. 근데 더위도 계속 나와 시험이. 더 강해 시험도 더 강하고 올바르지 않은 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하고 그럽니다. 그 외에도 별별 시험이 다 있었다. 필자는 모두 이겨내었고 공부도 성공했다. 성통은 일찍이 먼저 되어 있었고 시험을 통과한 뒤에 참나를 깨달았고 원인체도 등신대로 공안을 이루었다. 기운을 쌓아서 원인체가 등신대를 이루면 영혼과 육신과 하나로 합체된다. 거질러 봉우스님께서 구계법론에 영육합일이라고 풀이하셨다. 이 영육합일로 천지인 삼신일체를 이루면 비로소 지상선의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셋으로 돼 있어요. 크게 하면 상, 그다음에 원신체, 육신, 체도 이렇게 셋으로 돼 있고 영혼도 삼원 셋으로 돼 있죠. 기운을 쌓아서 원신체가 등신대를 이루면 영혼과 육신과 하나로 합체된다. 그러니까 영혼갑이라고 풀이하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삼신일체를 이룹니다. 삼신이 뭔지도 알고 인일삼이 뭔지를 확연히 알아요. 이 정삼계입니다. 인일삼이 뭔지를 하나하나를 짚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제 구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막 풀이를 못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사실 강의하면서 제가 얘기 다 하다시피 한 거야. 못 알아먹어. 근데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됐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못 알아먹으면 역시 여전히 못 알아먹는데 모르는데 자기는 안다고 팍팍 우기는 사람이 있어. 되게 근데 되고 싶잖아. 뭐 이만큼 되고 싶고 많이들 그래. 누구나 그래. 김삿갓 얘도 있죠. 김삿갓. 율곡이 선생이 우리 정옥의 이상이셨어요. 구봉 선생님 후신이고 대성인 거를 많이 가실 분이었는데 많이 못 가셨다고 봉수께도 안타까워하셨는데 임신한 이제 그 당시 그 준비하러 일꾼이셨던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공부가 많이 가셨으니까 공부자들 위에서 보면 이제 보이니까 사람들한테 당신은 몇 개고 당신은 몇 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김삿갓은 자기는 더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걸 인정을 못해서 그랬다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있는 거지 그게. 자기 간에는 계제인 이런 말들 있잖아. 언뜻 자기가 그거 온 것 같은데, 된 것 같은데, 안 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됐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라. 이 견성도 그렇고, 원래는 정삭의 견성이 진짜 견성인데, 어쨌든 이제 213을 알면 그래도 견성했다는 걸 알겠더라고, 스스로. 성통이 진짜고, 성통은 유한자고, 견성은 장님해야지. 좀 아는 것 정도야. 더듬어서 아는 게 견성. 눈 뜨고 깊이는 몰라도 본질을 아는 게, 보는 게 성통. 그렇습니다. 신선의 자격. 영육합일, 신선의 자격이 영육합이래요. 천인 영혼과 지인 육신과 인인 원신체가 하나로 합하여 일치된 것이다. 이걸 가지고 영육합이라고 해요. 원신체를 완성시켜서 원신체는 없는 거예요. 육신은 갖고 태어났지만 원신체는 안 만들어져 있어요. 태어나서 살면서부터 일정량의 기가 혼에도 더해지고 백에도 더해져. 그 백이 원신체야. 백이 이제 등신대로 완성돼서 육신에서 벗어나도 대기에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 정도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그 상태 그걸 등신대로 완성했다고 해. 그게 정삼계로 가는 거고 그게 백인데 그렇게 완성된 거를 원신체라고 하는 거야. 사실 들어 완성된 것도 원신체긴 하지. 완성이 안 된 거지. 근데 원신체라고 했을 때 이제 완성된 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놈은 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백이 귀야. 귀신할 때 귀. 귀신이란 말이 원래는 귀는 백을 가리키고 신은 혼을 가리켜. 혼백이 다 있는 놈이 귀신이야. 원래는? 근데 지금은 백만 있는 걸 귀신이라고 해. 혼은 되게 소수고 상처도 다 바로 돌아가. 조승세사가 와서 데리고 가. 상처의 임무야. 그런데 안 간다고 빡빡 우기고 원수 갚는다고 아니면 세상도 떠돈다고 떠돌어. 이혼이라고 해요. 세상 구경한다고 떠돌든가 바로 데리러 못 갔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뭐 그런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 드문 일이지. 그래서 자선수한테 미리 가서 기다려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오는 같은 경우 안 간다고 빠바빠바빠 우겨서 안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귀를 뜻한다. 유언하고 오는 소수예요. 즉 천지인 삼위이체다. 이걸 삼위이체라고 해요. 알아 스스로 확연히 알아요. 견성도 견성했다고 확연히 알고 일삼 알고 이거 같은 데가 아니고 한 거 같은 데가 아니고 확연히 알아 그냥. 그렇습니다. 확연히 모르고 이거 같은 데 아니 안 된 거야 여러분. 욕심이 된 거 같고 그러고 싶어. 누구나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어. 만물각재가 인생을 영위하면서 연정수연으로 기를 쌓고 연정하기 연기수행으로 원신을 만들어서 연기화신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원시체를 육신과 등신대로 만들어내어 영혼과 육신과 원시체의 셋을 하나로 합치시키는 것이다. 이 영육합일의 과정을 이루어야 정삼계로서 신선의 자격을 갖춘 것이다. 혹자는 모를 것이다. 그럼 당신은 신선입니까? 필자는 결코 신선이 아닙니다. 범인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법관이 될 수 있는 시험을 통과한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법관의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사법연수를 마쳐야 비로소 법관의 자격이 갖추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법연수를 마치고 자격을 갖추었어도 아직은 법관이 아니다. 법관으로 임명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똑같아. 이런 자격이 능력이 있고 그랬어도 자리에 앉아야 돼. 특히 이제 신선도 그래요. 자리에 앉아야 능력도 쓸 수 있어요. 자리에 앉고 그냥 생으로 안 줘요.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신선이 자격을 갖추면 지상천 소속이 돼. 사계 소속이 이미 아니야. 그렇습니다. 근데 사계 그냥 남아 있어도 안 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공공법원 판사 또는 공공검찰청 검사라고 직장 임명이라고 합니다. 직장 임명을 받아서 해당 직책에 취임해야 정식으로 법관이 된 것이고 법관으로서의 공무도 실행할 수가 있다. 의뢰의 이치는 오직 하나라서 태극기인 상천의 신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신선 역시 직장에 임명받지 않고서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신선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의뢰의 이치는 오직 하나라서 태극기인 상천의 신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신선 역시 직장에 임명받지 않고서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신선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종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신선은 사계인 지상계 소속이 아니고 상천 소속으로 아예 별개의 존재다. 즉 차원이 달라서 세상사에 일체 개입할 수도 없고 결코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다. 개입하면 안 돼요. 개입한다면 오히려 그만큼 세상을 어지럽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다 상천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원수가 앞으로 모논 이혼 상천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세상에 나오면서 그런 애 소수 그런 애들 빼고는 상천에서 허락받고 와갖고 문혼 같은 경우 그 아들로 가서 태어나요. 허락받고 하는 거니까 다 정해진 대로지. 신선이 자기 임의대로 뭔가를 행하잖아. 예를 들면 벌 받을 놈 벌 받아서 주가 될 놈 살려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상천에 예정이 없는 뭐가 생기잖아. 상천에 일이 늘어나는 거야. 일도 늘어나는 거고 상천에 그 계획을 다 어긋나게 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능력 함부로 쓰면 경고하고 세 번째는 데려가요. 그냥 살고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시 받아서 태어나고 그래. 만약 상처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서 직장 임명된다면 그때야 그 지시에 맞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능력만을 발휘하며 세상사를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고 보면 된다. 만약 불사신인 신선이 자신의 능력을 지상계에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면 세상은 온통 그 신선의 의지대로 좌지우지될 것이다. 그렇죠? 불사신인데 지상계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 총 쏴도 소용없다. 물질이 아니라 뚫고 지나가 버려. 그렇습니다. 놔두진 않지만 물론 세상 흐트리는 거니까 개입하면 상태에서 가정에서 못하게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내비둔다면 자기 맘대로 다 할 거냐. 정삼계 시상천 신선은 아직 자기 욕심이 있어서 자기 욕심대로 전쟁하고 싶은 대로 지다 다 한다니까. 황제하고 싶다고 황제하고 그래봐. 그냥 내 황제가 전쟁해야 되고 사람 무수하게 죽여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예. 그것은 이미 신선의 세상으로 결코 만물의 세상일 수가 없다. 그렇죠? 신선 세상이지 만물 세상은 아니지. 만물에는 만물대로 못난 짓 해가며 그러고 사는 건데 이렇게 무슨 배우는 거거든 인생이. 예, 그러는 거예요. 이 만물 수를 줄이는 건 큰 죄예요. 인간도 그렇고 다른 만물들도 그렇고 살려야 돼. 살리면 이게 순리, 순천. 죽이는 건 역천, 역행. 살인죄 무지하게 커. 살생죄도 커요. 그래서 되도록 하지 말아야 돼. 네, 금수지대에서는 접어먹고 사는 거니까 안 할 수가 없지. 먹고 사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그것도 다 기록돼도 그대로 갚아야 돼. 그런 게 있어요. 그 상태에서 태극계에서 야구강실 똑같이 육신을 갖고 해도 먹고 살고 하니까 해도 자기 역할이 있어. 숨어 돌아가면. 실제로 가서 가문에 이제 아들이 적어서 사원으로 가서 바로 못 노는 경우에 시간 댁이 그냥 안 놀아. 안 크니까. 영혼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큰다고. 육신을 받고 나와 정규에서 키워야 돼. 가문에서부터 자기 자신부터가 어딘가를 찾아서 간다고. 동물로 가고 풀로도 가고 뭐로도 가. 빈 시간을 허공세월을 안 한다고. 지상세계 살면서 다 풍족해진 세상일수록 더 그렇지. 닭고기고 돼지고기고 뭐고 많이 먹잖아. 자기 어렸을 때는 만물이 영정 오기 전에 다 거쳐와서 해놓은 게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인간으로 오래 살든 어쩐가 해서 저거 하잖아요. 닭으로 태어나서 갚고 돼지로 태어나서 갚고 소로 태어나서 갚아요. 철칙입니다. 그럴 때 가서 그런 데 가서 그러는 거야. 나무로 태어나고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뭔지를 그래도 죽으면 그렇게 안 두려워. 사실 죽으면 다시 살러 오는 거야. 태어나서는 되도록 오래 살아야지. 오고 가면 시간 낭비를 해. 시간 흐름이 달라서 이런 기면 오래 사는 게 좋아. 12,000배 차이 나니까. 그렇습니다. 살로나 내려서는 되도록 오래 살아야 돼. 그래야 세포들도 60조 개도 3일만 더 살아도 한 번 60조가 한 번 이상을 사는 거 아니야. 얘들 한계가 올라갔어. 3일 살면 3일만 더 살아도 조그만 애들이다. 그렇게 키운다고. 중요의 이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래 살아야 돼. 자살이 큰 죄야. 그래서 자살하면 안 돼요. 한 계급 강급당해. 3생을 살아야 한 계급 승급하는데 자살하면 한 계급을 강급을 당해. 후퇴하는 거지.
엄청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상천께서 사계를 특수하게 설치하고 관리하는 의미가 퇴색된다. 왜 지상세계는 완전히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모판이야, 모판. 일반 세상이 아니야. 예. 그러니 상천으로서는 절대로 그런 능력을 허락할 수가 없다. 신선이 맘대로 자기 맘대로 하게 안 놔둬. 이런 능력은 상천의 능력이잖아. 사사로운 욕심을 쓰면 경고하고 데리고 간다고. 그렇습니다. 상천으로서는 절대로 그런 능력을 허락할 수가 없다. 수만 년 공들여 가까운 세상을 한순간에 망쳐버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단적으로 신선은 상위 차원의 존재여서 지상세계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상천 소속이기 때문에 상천에 존재하는 것이다. 비록 지상천이 사계인 지상세계와 같은 위치에 공존하고 있더라도 엄연히 다른 차원이다. 실제로 다른 차원이에요. 시간 흐름도 틀려요. 같은 속 안에 있는데 틀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야.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갈 수도 없어. 알아도 못 들어가. 뭐 안 보이지만 들어갈지도 않아. 차원 자체가 차원이 엄청 틀려. 그것이 우주의 기본 법칙이다. 이 법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위천은 존립할 수 없다. 신선이 지상세계에서 키운 거 기운을 그냥 흡쳐버릴 수 있거든. 안 보이는 존재가 이미 다 먹어버리지. 그러면 주인이 안 정해져 있으면 신선들이 다 먹어버릴 거 아니야. 신선이고 귀신이고. 그만 뭐 길렀는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 하나도 안 적혀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속에 기는 다 빠먹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껍질만 먹는 거, 영양가는 별로 없는 놈을 먹는 게 셈이 되는 거야.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럼 세상 존립을 못하지, 그치? 굶어 죽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관리하겠죠. 기운 흡수하면 망치는 거잖아. 큰일 나지. 안 돼, 안 돼요. 알면 그래. 당연해. 신선의 자격을 갖춘 공부자는 다음 생부터는 윤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지상천에서 공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물론 윤회는 절대 나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신선에게 사계에서 인생살이 마치 포상휴가도 같은 것이다. 실제로 놀러 오기도 합니다. 예. 그런 이유로 공부자가 신선의 자격을 갖추었어도 바로 상천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남은 수명만큼 포상휴가를 마저 즐기기 위함이다. 뭐 그런 이치가 있어. 상대는 그 전문 수련 신선으로 공부에만 매진하다가도 시험을 색과 시험도 지독하게 당하거든. 풀어야 돼. 지상세계로 팔러 와요. 휴가 오는 거야, 휴가.